폭설 속 기차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속도를 줄이더니 이내 멈춰섰습니다. 차창 밖은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순간 객실 안은 조용해졌죠. 이때 정적을 깨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객실 안이 술렁입니다. 당황한 외국인 부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로지 아기의 울음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이들 외국인 부부는 얼마 전 겪은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겪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때처럼 차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이 들려올 것만 같았죠. 주변의 시선이 느껴질수록 가슴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그때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앞쪽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인기척이 들렸어요.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보다 더 크고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답답함과 멍해지는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리고 순간 누군가가 나를 툭툭 건드렸죠. 올 것이 왔구나. 모든 걸 체념한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진 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근엄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들 외국인 가족은 또 한 번 기차에서 내려야 하는지 아니면 무사히 오사카까지 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마이클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센스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족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서 지내고 있는 마이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일본 지사에서 일하고 있죠. 6개월 전 저희 가족은 일본에서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이곳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렜습니다. 깔끔한 거리, 정확한 시간 관념, 친절한 서비스까지. 하지만 15개월 된 아들 올리버가 있는 저희 가족에게 일본의 엄격한 규칙들은 생각보다 큰 벽이었습니다. 한 달 전 갑작스러운 도쿄 본사의 프로젝트 발령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고 이사 준비를 위해 가족이 함께 도쿄행 신칸센을 탔던 그날, 저희는 일본의 또 다른 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일 오후, 비즈니스맨들로 가득한 신칸센. 저희 가족은 도쿄까지 3시간 남짓한 여정이 그리 힘들진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올리버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에밀리는 간식도 주고 장난감도 흔들어 보며 필사적으로 달래보았지만 낯선 환경에 지친 올리버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숨소리, 노트북 너머로 던져지는 날카로운 시선들이 저희를 옥죄어왔습니다. 결국 승객 한 명이 승무원을 호출했고 승무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분들께서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하시는데 나고야역에서 일반 열차로 갈아타시는 건 어떨까요? 나고야행 일반 열차로 갈아타야 한다는 말에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은 거리를 일반 열차로 가려면 몇 번의 환승은 물론이고 아기를 데리고 밤늦게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나고야역에서 내려 한밤중까지 이어진 기나긴 환승 끝에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올리버는 내내 울었고 저희 부부는 그날의 기억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도쿄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전격 취소되었다는 것이었죠.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루만 미리 연락을 줬어도 어제 그 고생을 하며 올라온 게 무색하게 이제 다시 오사카로 돌아가야 한다니. 새로 구하려 했던 아파트 계약금도 문제였지만 더 큰 것은 우리 가족의 허탈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호텔방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희 부부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올리버는 그런 저희 모습을 아는지 모르는지 호텔 침대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결국 오사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들인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일본에서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침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된 날이었습니다. 도쿄역은 폭설 소식에 평소보다도 더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발이 묶일까 서두르는 승객들로 개찰구까지 긴 줄이 이어졌고 플랫폼은 수많은 캐리어를 끄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신칸센은 늘 정시 운행으로 유명하다는 말만 믿고 서둘러 도쿄역으로 향했지만 역사 안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광판에 빨간 글씨들이 눈에 띄었고 역내 방송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올리버는 이 혼잡한 상황이 불안했는지 에밀리의 품에 꼭 안겨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번 신칸센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서로의 얼굴만 걱정스레 바라볼 뿐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저희가 탈 열차에는 노인들로 보이는 단체 관광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난번 트라우마도 잊지 못했는데 이 선택이 저희를 또 다른 시련으로 이끌게 될 줄은요. 혼잡한 플랫폼에서 신칸센에 올라탔을 때부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올리버를 안고 있는 에밀리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객실로 들어서자 예상했던 대로 많은 노인들과 간간히 보이는 아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족 단위의 단체 관광객들인 모양입니다. 일본어 사이로 영어가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대부분이 동양인들인데도 일본어는 아닌 것 같았죠. 승무원과도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걸 보니 아마도 동양의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자리를 찾아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도쿄로 갈 때의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더 많은 승객들 사이에서 외국인이 되어야 한다니, 게다가 주변은 온통 낯선 동양인들 뿐이었습니다. 비록 일본인은 아니지만 동양의 문화가 비슷하다면 아이가 울었을 때 그들의 반응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희 자리 근처에서는 할머니 몇 분이 손주로 보이는 아이들을 달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모습이 오히려 저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조용한 아이들 틈에서 올리버가 울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에밀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둡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틀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쿄행 신칸센 열차에서 출발 전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올리버도 기분이 좋아 보였고 비즈니스맨들로 가득한 조용한 차량이었지만 짧은 여정이라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올리버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흐느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울음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에밀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올리버의 최애 장난감을 흔들어보고 간식도 건네보았지만 소용없었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숨소리, 노트북 화면 너머로 던져지는 날카로운 시선들이 점점 더 저희를 옥죄어왔습니다. 누군가 시즈카니 라고 속삭이자 다른 승객들도 하나 둘 저희 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들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한 승객이 승무원을 호출했고 승무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분들께서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하시는데 나고야역에서 일반 열차로 갈아타시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의 모멸감과 무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오르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때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폭설로 멈춰선 열차 안에서 올리버가 울음을 터뜨린다면 그때처럼 내릴 수조차 없으니까요. 불안한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의 단체 관광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비록 일본인은 아니지만 동양의 문화권이라면 아이 울음소리에 대한 시선이 다르지 않을 텐데 더구나 조용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 사이에서 올리버만 울음을 터뜨린다면 에밀리의 얼굴에도 같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올리버, 조금만 더 참아줘. 그녀는 올리버를 품에 안은 채 끊임없이 속삭였지만 아이의 불안한 눈빛은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올리버가 에밀리의 품에 안겨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평온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올리버는 에밀리의 품에 안겨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아이를 꼭 안고 있는 에밀리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올리버가 조금이라도 보채면 바로 달래줄 수 있도록 아이의 최애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달리는 동안 창문에 하얀 눈이 쌓이기 시작했고 시야는 점점 더 뿌옇게 변해갔습니다. 에밀리와 저는 눈이 심해지는 걸 보며 서로를 불안하게 바라봤습니다.
올리버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희를 더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기차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속도를 줄이더니 이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고 순간 객실 안은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불안했던 올리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객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올리버의 울음소리를 잠재우는 것에만 필사적이었죠. 고객 여러분, 폭설로 인해 잠시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한 안내방송이 울리는 동안에도 저희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도쿄행 신칸센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처럼 차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시즈칸이라는 말이 들려올 것만 같았죠. 주변의 시선이 느껴질수록 가슴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올리버의 울음소리가 객실 안을 가득 메우는 동안 에밀리는 아이를 더 단단히 끌어안은 채 좌석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올리버의 등을 토닥이며 쉿, 괜찮아. 우리 올리버 착하지. 끊임없이 달래보았지만 달래면 달랠수록 올리버의 울음소리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올리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여졌습니다. 이 좁은 객실에서 폭설로 멈춰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지만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울음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말끝을 흐리는 에밀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시선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들 용기조차 없었지만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승객들의 시선이 피부에 와 닿는 것만 같았습니다. 객실 전체가 저희 가족에게 집중된 듯한 압박감에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마치 이틀 전 그 신칸센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느낀 차가운 시선들, 말없이 던져진 날카로운 눈빛들. 이번에도 그때처럼 될 것을 알기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건너편 좌석에서는 정장 차림의 일본인 남성이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노트북을 하다 말고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는데 일본어였지만 메이와쿠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들려왔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승무원을 찾아 나섰을 때 저희 부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승객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데요. 아기가 좀 진정될 때까지 객실 연결 통로 쪽으로 가 계시면 어떨까요? 에밀리가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폭설로 열차가 멈춰선 지금 추운 연결 통로에서 아기와 함께 서 있으라니. 하지만 거절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넘어갔습니다. 건너편의 일본인 남성이 저희를 노려보며 또다시 승무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즈카니 시테 쿠다사이. 누군가의 날카로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객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올리버의 울음소리만이 그 정적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앞쪽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인기척이 들렸어요.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는 올리버의 울음소리보다 더 크고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답답함과 멍해지는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리고 순간 누군가가 저를 툭툭 건드렸죠. 올 것이 왔구나. 모든 걸 체념한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서 계신 할머니의 표정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고 그 눈빛에는 이해와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울고 있는 올리버의 눈높이에 맞추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올리버의 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에밀리와 저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살며시 올리버의 눈물을 닦아주시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던 것과 같은 한국 과자였습니다. 올리버는 울음을 흘리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의 손길을 따라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승무원을 불러 항의하던 일본인 승객은 이 상황이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승무원을 불렀지만 이번에는 승무원조차 할머니와 올리버의 모습에 미소 짓느라 그의 손짓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통로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까는 조용히 하라더니 이제는 다들 아기를 달래주다니. 그가 일본어로 투덜거리며 승무원을 찾아 앞쪽으로 향했습니다. 객실 앞쪽으로 가는 동안에도 그는 연신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앞에서 오던 차량 담당 승무원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승무원은 다른 승무원들과 달리 한국어로 단체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친근한 미소로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객실에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아 특별히 배정된 것 같았습니다. 실례지만 저 외국인 아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까는 조용히 시켰으면서 지금은 왜 모두가 저렇게. 일본인 승객이 답답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올리버가 연신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건네준 작은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그렇게 즐거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승무원도 그 모습을 보며 절로 미소 짓더니 일본인 승객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보시다시피 이제 아기도 울음을 그쳤고 다들 편안해 보이시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모두가 함께 도와주는 것이. 일본인 승객은 잠시 당황한 듯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스러움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작은 초콜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에밀리에게 건네며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에밀리를 향해 손짓하셨습니다. 아기를 좀 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었나 봅니다.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올리버를 조심스레 건네드렸습니다. 우리 손주랑 똑같네.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주변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할머니 옆자리에 앉아있던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자신의 인형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 토끼 인형 빌려줘도 돼요? 아이의 말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고 곧이어 분홍색 토끼 인형이 올리버의 눈앞에서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고 이내 작은 웃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승무원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그 일본인 승객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객실 안은 올리버를 달래주려는 한국 관광객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자리의 할머니는 손주에게 사주려던 과자 봉지를 하나 더 꺼내 올리버에게 건네셨고 옆자리의 다른 아이는 자신의 작은 그림책을 보여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품에 안기자 올리버의 울음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달래본 수많은 경험이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손길로 올리버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전통 자장가였다고 합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낯선 언어의 노래였지만 그 부드러운 음률에 올리버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까지 울음소리에 불평하던 승객들은 이제 이 광경을 신기한 듯 지켜보고 있었고 특히 그 일본인 승객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의 한국 아이들은 이제 올리버를 위한 작은 공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고 또 다른 아이는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올리버 앞에서 굴리며 놀아주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에밀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죠. 이틀 전 도쿄행 신칸센에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과는 전혀 다른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따뜻하게 저희를 감싸안는 이 낯선 정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폭설이 무심하게 휘몰아치는 열차 안, 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시작된 작은 기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분, 두 분, 할머니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수 떠온 유자차를 건네주셨고 또 다른 분은 손주를 위해 준비했던 따뜻한 목도리를 올리버의 어깨에 살포시 둘러주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키울 때가 생각나네. 맞아요. 저 나이 때는 다들 저랬죠. 할머니들의 정겨운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아이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멀리서 눈치만 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보물 같은 장난감을 올리버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여자아이는 자신의 곰인형을 올리버 앞에서 춤추게 하더니 올리버가 웃을 때마다 함께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으로도 객실안은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낯선 이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본에서의 그 차가웠던 기억이 마치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폭설로 시간이 멈춘 이 열차 안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혈연도 언어도 다르지만 마치 오래된 친척들처럼 저희를 감싸 안는 이 따뜻함.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춥지는 않을까? 한 할머니가 코트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손난로를 꺼내셨습니다. 멈춰선 열차 아니지만 난방은 여전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올리버를 걱정하고 있었나 봅니다. 차가워 보이는 올리버의 작은 손을 감싸며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듯 정성스레 문질러 주셨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수십 년간 아이들을 키워온 경험이 묻어나는 손길로 올리버의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한 번, 두 번, 리듬감 있게 두드리자 올리버의 눈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가 많이 피곤했나 보네. 할머니의 속삭임에 다른 승객들도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포근한 정막이 객실을 감쌌습니다. 창밖의 폭설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눈 때문에 멈춰선 열차 안에서 저희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혈연도 국적도 다르지만 이보다 더 진한 가족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에밀리는 잠든 올리버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인가 봐요. 폭설이 잦아들 무렵 차창에 맺힌 물방울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의 특별한 기억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방송이 나왔을 때 저는 문득 이틀 전 도쿄행 신칸센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듯 다른 두 기억. 똑같이 아기가 울었고 똑같이 멈춰있던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이클 씨, 이거 받으세요. 할머니가 손수 뜨개질한 듯한 작은 장갑을 내밀었습니다. 올리버가 춥지 않게. 우리 손주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에밀리가 받아든 장갑에는 어딘가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바느질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께서 손주를 위해 직접 만드신 것이겠죠. 그것을 낯선 외국인 아기에게 선뜻 내어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희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어서 친정에 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귀여운 아기도 만나고 한 할머니의 말씀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 단체 관광객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사는 서울로 향하는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우리 딸도 애 낳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젊은 엄마들 마음이 다 그렇지. 할머니들의 눈빛에는 자식을 키워본 이들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보여주신 따뜻함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수십 년간 자식을 키워온 어머니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때 한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손주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가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수첩 속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했고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며 연신 웃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주 자랑하는 할머니의 행복한 표정은 어느 나라든 똑같았나 봅니다. 여기 봐요. 우리 민준이도 저 때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고 그 속에서 저희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껴들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거리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마치 친할머니 댁에 온 것 같은 포근함이 가득했습니다. 에밀리는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어머니도
이렇게 손주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말에 할머니들은 에밀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이제 할머니들 품에 폭 안겨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편안해 보였죠. 창밖에 눈보라는 여전했지만 객실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헤어져야 할 시간. 할머니들은 서둘러 무언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사가시려던 과자며 손수 뜨개질한 목도리며 한참을 망설이시다 올리버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런 귀한 걸. 에밀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올리버와 사진을 찍자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연신 볼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키워온 손주와 이별하는 것처럼 아쉬워하셨죠. 우리 올리버, 잘 자라야 해. 할머니들의 주름진 손이 올리버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길에는 수십 년간 자식을 키워온 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열차가 목적지에 다다를 무렵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폭설로 멈춰선 이 몇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특별한 선물이었는지를. 단순히 아기를 달래준 것이 아닌 타국에서 느낀 차가움을 녹여준 따뜻한 정이었다는 것을요. 여보, 에밀리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올리버가 자라면 오늘 이 할머니들처럼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자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의 쓸쓸했던 기억은 이제 희미해지고 대신 한국 할머니들의 따뜻했던 마음만이 깊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몸짓으로 잘 가라는 인사를 건네시며 누군가는 손수 쪽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우리는 글자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차에서 내리는 동안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기차에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였다고. 국적도 언어도 다른 이방인을 가족처럼 품어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 아니었을까요? 에밀리는 그날의 기억을 일기장에 적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올리버가 자라서 읽게 될 이야기. 폭설이 내리던 날 낯선 땅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요. 엄격한 규율의 나라 일본에서 몸으로 느낀 메이와쿠와 때로는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오늘 낯선 이들마저 가족처럼 품어주는 한국인들의 정. 같은 동양권이지만 이토록 다른 두 문화를 몸소 체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할머니들이 생각납니다. 폭설이 내리던 날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를 감싸 안아주신 그 마음이. 올리버가 손에 쥐고 있는 뜨개 장갑을 볼 때면 그 따뜻했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날 단순히 기차 안에서의 작은 위로를 받은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타국에서 느낀 외로움과 차가움을 녹여준 더 큰 선물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